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공간적 극한 그냥 극한 근데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문학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관점,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 기원,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절대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할 공간조차 없다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왜냐면은 그분의 그 살아온 족적을 봤을 때 한국하고 싶은데 한국할 자리도 없고 이런 개념이긴 어렵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절대자나 누구에게도 어쨌든 뭐 기원을 해볼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이렇게 보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해요. 한국은 잘 안 맞는데 그러나 학교 내신은 무조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안 가르쳐줬으니까 가서 여쭤봐. 어떻게 설명 안 하지? 자, 이어서 해볼게요. 친구 손잡고 앉아있어. 자, 가자. 이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와. 계속 중요하지, 선생님이. 여기는 완전 하이라이트야. 무조건 여기는 출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실제 출제가 될 때 이 전문이 다 실리진 않거든요, 보통. 선생님 이제 띄엄띄엄 하는데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최척은 홀로 거기 하면 되죠. 선창에 기대서 배에 있는 창이란 얘기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 밑줄 칠게요. 제가 계속해서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상황 자체, 이 스토리 자체에 몰입이 되셔서 최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훨씬 문학이 재밌고 이해가 잘 돼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너네가 지금 최척이야. 홀로 있어. 분위기는 고요해. 이게 다르다고. 여기서 만약에 막 우리가 축제 현장에 가 있다거나 그럼 최척이 덜 그러겠지만 아주 심야에 다 잠들어 있는데 바다의 물결이 고요하고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곳에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 천상에 기대가지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기분이 들까? 밑줄. 자신의 신세가 어때? 누구 생각나겠니? 누구? 여유는? 누구 생각나겠어? 가족. 그쵸? 헤어진 가족. 처참하게 헤어졌잖아. 그치? 사랑이 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그리움과 슬픔이 짙게 묻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 행동을 잘 보세요.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서 자, 퉁소동을 훔칠게요. 이거 다 의도 설정이잖아요. 퉁소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퉁소를 꺼내서 밑줄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시조에도 그렇고 이런 고전 소설에도 그렇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 하나요? 게임? 노래방 가고 그지? 랩도 하나요 집에서? 세상에 대해서 저하는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슬프겠지 지금. 그죠?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겠다. 자, 질문 나올 수 있네요. 퉁소 왜 불어요? 왜 불었어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란 때문에 헤어진 가족, 지금 여기 와 있는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어떤 원망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꺼낸 거죠. 오른쪽에 있죠? 자, 별표 칠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퉁소소리 시험 문제예요. 퉁소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정말? 야,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어떻게 띌 건데? 구름과 안개가 수심에 어떻게 잠겨 있는데? 수심은 근심, 아주 깊은 근심이란 뜻이거든요. 걱정 이런 거예요. 안개가 걱정이 담겨 있다고? 자, 그럼 뭐야? 여러분 이제 시에서 배운 건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는 누가 그런 거야? 실제로는 누가 그런 거니? 최척이 그런 건데 지금 누가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것 같고 바다와 하늘은 자연물이잖아. 걔네가 애처롭대. 구름과 안개, 마찬가지지. 구름과 안개도 다 자연물이잖아. 다 자연물이야. 이 자연물이 어떻게 감정을 느껴? 누구의 감정인데?
최촉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최촉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물에 이입된 거죠. 이입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입해서 제시했다. 되게 중요하고요. 이 퉁소소리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퉁소소리의 역할이 있어요. 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너무 내가 자꾸 확신하나? 약간 안 될 수도 있겠지. 선생님은 냈었어. 항상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때 문득 일본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어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 머나먼 안남에서 갑자기 심야에 바다에 떠있는 배들 중에서 갑자기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퉁소소리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죠? 이 앞에서 누가 나봤냐 막 이러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뭐 우리나라말로 한 게 아니니까 몰랐었는데 갑자기 퉁소소리를 듣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요.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잠시 후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어. 뭐야 이게? 놀란 거야. 설명하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줄게요. 왕자교 퉁소불제 달엔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니 복리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 자 얘들아 원래 이렇게 소설 안에 시가 삽입되는 경우가 고전소설에서는 되게 흔하고 되게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렇게까지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혹시 줄거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라는 거는 이 상황에 맞게 불렀다라기보다는 혹시 내 남편 같은데 이 시 기억나? 이러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상황에 완전히 뭐 딱 맞아 떨어진다? 라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로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치?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너무 슬픔과 외로움에 그리고 쓸쓸한 마음에 수심이 너무 깊어져서 위로를 받으려고 퉁소 소리를 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듣고 뭔가 반응을 보여. 갑자기 연보를 그치고 시를 읊는데 그 시의 내용이 누구가 불렀던? 오경이 불러 지은 시야. 흔한 시가 아니라 유명한 시가 아니라 알겠지? 그럼 뭐야 이게? 누구란 얘기야 얘가? 오경이란 얘기지. 왕자교라는 건 다르겠고요. 퉁소를 불었었나 봐 그날. 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불러줬나 봐.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없어. 니네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만나가지고 리코더 불러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한다 기타. 남자애들이 그렇게 여자친구 꼬실 때 기타를 많이 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MT 같은 거 못 갈 건데 과별로 이제 MT 같은 데 가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으면 애들이 이제 술 취하고 밤에 이제 다들 정신을 잃었을 때 기다렸다가 이제 그 여자애를 불러내서 기타 쳐주는 애들 꽤 있고요. 나중에 기타 연습하세요. 알지? 그런 개념인 거지. 얘네도 연애할 때 퉁소를 불러줬던 거지. 그랬을 때 달은 나지막했었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한 꽃 함께 타고 날아다니. 야 이거 뭐야? 홀리월지 그지?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 날아간대. 알겠어? 나 왜 나만 좋아해?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그래서 다른 소설 속에서 시가 나오면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나오는데 얘는 시 자체가 그렇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옛날에 연애할 때 결혼했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할 때 같이 살 때 불러줬던 최초의 퉁소 소리를 듣고서 오경이 아마 불러준 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찝찝 채차는 소리가 들렸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여러분은 알죠? 자 가로쳐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자 가로 닫아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막 깜짝 놀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말해준 거지만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라는 건 묘사죠. 맞아요? 이건 행동 묘사야. 그치? 어떤 감정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해돼요? 어떤 감정일 거라고는 우리가 추측해야 된다고. 그치?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이랬어.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밑줄.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세요.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최척의 감정이, 최척의 심리가 뭔데? 생각해야 되지. 맞지? 생각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척은 너무 슬펐다.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내가 추측할 필요가 없지. 그 감정을 직접 드러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는 행동만 보여줌으로써 이 심리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추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독자가 이런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표현하고요.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뻤다 그래버리면 걔는 그냥 예쁜 거야. 내가 거기서 뭔가를 더 판단할 게 없는 거지. 그런데 그녀는 긴 생머리를 나쁘고 목선은 굉장히 길었고 얼굴은 윤기가 흐르면서 뽀얗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예뻤다고 추측을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되게 있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간접이야. 간접이에요. 잠시 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렇게 말했대.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였어.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목소리도 아내의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지? 어디에서 지금 베트남 바다 한복판에서 선생님 옛날에 중국 너 지진이 알아? 지진이라는 배우 아니? 그분은 중국 알아? 왜? 닮았대? 윤지 닮았어? 뭐라고? 지진인 줄 알았다고? 아 그래? 지진이 아니야? 진짜 신기했던 게 북경에 여행 갔는데 거기 스치하이라고 이렇게 되게 넓은 호수가 있고 여기는 한색하게 돼 있거든. 근데 친구랑 이제 둘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지진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중국에서. 그때 내가 지진을 엄청 좋아할 때야. 지금은 잘 활동 안 하시지만 그때는 되게 인기 많을 때여가지고 지진이가 있잖아. 에이 말도 안 돼. 뭐 친구가 야 여기 지진이가 어딨냐? 이랬는데 진짜 지진이가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심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렇잖아. 여긴 관광지고 그치? 확률이 되게 낮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심한 거야. 왜? 죽은 줄만 알았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내가 우리 동네도 아니고 옆에 동네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베트남 바다 한가운데 베트남 수도도 아니고 한가운데 배 옆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크게. 자 그래서 야 근거 최척이 놀란 이유 이건 내 아내가 나한테 준 수시야.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몰라.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놀라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라면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극적 만남을 예고하면서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전란으로 온 가지고 뿔뿔 뜯었고 만났었는데 또다시 흩어지게 됐고 이런 얘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읽어보고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 퉁소소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퉁소를 안 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소름. 그치? 근데 하필 퉁소를 가지고 갔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오밤중에 아니면 시끄럽고 막 비 엄청 내리고 막 뭐 파도가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 조용하고 심야였고 그걸 부르게 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연성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부는 퉁소 소리만으로 된 건 아니고 만약에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만나지. 오경도 놀래가지고 시를 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되게 귀여워. 두홍 동그라미 밑에 두홍. 자 여기 나왔어. 젊고 용감하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지 직접. 그치?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지.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에 주목되어 의리 막 이러면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막 이렇게 나대는 거야. 나대는 애. 이런 애 꼭 있지. 여기도 이제 알 수 있어. 이거 봐봐. 이건 봐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대는 애지 라고 뭐했어? 선생님이 평가를 내렸죠. 그러나 이 중엔 여러분들 중에는 다르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그러냐? 뭐만 보여줬어 지금? 인물의 말만 보여줬지. 말과 행동만 보여줬죠. 그쵸?
두홍의 성격이 의기가 넘치고 성급해서 그럴 거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여기에 얘는 의기가 넘치고 성급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 간접적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얘는 간접주시야. 구분하는 거 나오죠. 알겠죠? 직접 주시냐 간접 주시냐를 모르겠으면 이걸 가지고 인물을 평가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보시면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자, 송우는 또 인물이 성격이 달라. 침착하고 더 이성적이고 생각이 깊지.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간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왜냐? 국적도 다른 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엄마 중에 갑자기 뛰어들어가. 자,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성격은 설명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어요. 박차고 막 일어나. 귀여워. 자,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첨은 앉은 채로 아침 밑줄처럼 푹 자면 이상하지? 아침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윽고해가 떠올랐어. 최첨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의 배 앞으로 타고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가르쳐볼게요.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이 비슷한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 자, 거기까지 받아보세요. 견딜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우리 배웠어. 수사 의문문이야.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정은 너야. 더 기쁠 수는 없어. 그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그 기쁨을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은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 자, 여기는 물론 이제 뭐 대화가 길진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A의 말할 방식, 뭐 사례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권위자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속담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감정이 호소하여 뭐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여 설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추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쪽도 오경으로 갑니다. 오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주선 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그럴 수밖에. 남편이 즐겨 부르던 그런 곡조기 때문에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진짜 똑똑한 여자야.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센스가 넘치네. 혹시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한번 읊어보고 있어.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이제 상상만 해도 그치? 허둥지둥 엎어질 듯. 이런 인물의 행동.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간절한 마음이야. 자, 그 다음 좀 앞에서 좀 전에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아무 대화도 나눠보지 않았지만 총소소리와 그리고 고유의 어떤 자기가 지었던 시를 읊어줌으로써 서로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한 상태야.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이신전심, 여마미소, 여마시중. 여마시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마시중의 미소라고 해요. 둘이 웃는 거 말하는 거야, 미소. 그게 웃는 거 맞아요. 서로 이렇게 막 미소만 띄어서 서로 아는 거 있잖아. 근데 친한 친구 그런 거 있지? 눈짓만 해도 다 알고 막 이런 거. 서로 마음이 통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신전심, 여마미소, 여마시중. 여마시중의 미소에서 여마미소란 말도 나오고 여마시중이란 말도 나온 거예요. 이거는 궁금한 사람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모사예요, 모사. 자,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고 어떻게 같이 울 것 같아, 그지? 바로 쳐볼게요. 최척과 오경은 서로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눈물이 나오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얘들아, 왜 피눈물이 나왔다고 표현할까요? 그간에 있었던 너무 많은 일들, 그죠? 막 한에 사무쳐 있는, 슬픔과 한에 사무쳐 있는 그런 것들이 기쁨, 막 복잡하겠죠? 막 얽혀가지고 기쁨과 감격과 막 애잔한 막 한이 응어리가 돼서 막 나오는 거죠.
두 나라 뱃사람들이 이들을 주위에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인 걸 알고는 놀라서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밑줄 하늘이 덥고 귀신이 도왔구나. 천우신주 아까 나왔던 거죠?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대가 뭐야? 이 시대의 앞선 시대를 말하는 거죠. 미문, 아니음이야. 들어본 적이 없어. 들을 문자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대미문. 들어봤죠? 전대미문. 이제 오늘 무슨 뜻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최초과 오경이 만난 거예요. 뒷부분 줄거리. 최초는 오경과 함께 중국에 살면서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자, 밑줄 칩니다. 아까 우리 조선시대 당시 사회상황과 굉장히 달랐던 유교적 여인상과 굉장히 달랐던 오경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죠. 앞부분에. 그죠? 지금은 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금기시하던 시대거든요. 그죠? 이 역시 굉장히 시대에서는 많이 뛰어넘은, 시대의 어떤 사상에서는 많이 뛰어넘은 진보적인 발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시킨다 그 부분 보시면 굉장히 얘도 진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앞에서 오경이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던 여성으로서 되게 그 시대의 상황과 달랐다면 여기 또 나온다. 자,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으악! 또 뭐가 일어났어? 3번 일어나 지금. 명나라와 전쟁이 또 일어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어? 만남, 이별, 재회. 만남, 이별, 재회. 계속 다시 또 만났잖아. 그래서 재회했는데 또 이별해. 이번에는 명나라, 후금 사이의 전쟁 때문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3번째 이별한 거예요.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또 우연히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합니다. 우연성이에요. 가로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만났어. 이제 그만 헤어질만도 하지.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해서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평화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이거 뭐의 특징이야?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잠깐 퀴즈를 좀 해볼게요. 답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답 안 보고 마음속으로 치고. 이 소설에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뭐죠? 뭐 있었어요? 정유재랑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상의 전쟁도 뭐 실제 있었죠.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그 다음 최척은 여유민의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레스탈 아니야? 아니지. 민준이 알겠지? 민준아 잘하고 있지? 오경에게 훗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하는 거. 오경은 퉁소 소리를 듣고 퉁소를 부는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를 읊은 건가요? 맞죠? 최척과 오경이 안남에서 재회하게 되는 장면에는 고전소설의 특정인 우연성이 드러납니다. 너무 놀랍게도 베트남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국어 힘이라고 되어 있는 학습활동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서고 학습활동 진짜 잘 되어 있고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자, 최책전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이해하라고 했는데 아까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행정을 파악해보자. 자, 조선이었다가 얘 중국으로 넘어가고 얘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베트남에서 만나는 거.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 치시고 2번 꿈의 역할 별표 2개. 얘는 서술형이라고 써놓으세요.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획이고 행복한 결말을 암시한다. 자, 근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좀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경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고 전쟁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5번을 봐볼래요? 5번? 5번에 가면은 2번에 평범한 인물로 돼 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최척이랑 오경은 제자간이 맞아.
근데 박씨전에 나오는 박씨는 도수를 부린단 말이야. 도수를 부린다고, 도수. 맞니? 그러면 도수를 부리는 사람보다는 평범하지. 그런 의미로 쓴 것 같긴 한데 이거 약간 그래서 너희들이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혹시 너희들이 궁금할까봐 이거는 학교에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헷갈리긴 안 내시긴 할 건데 한번 여쭤보세요. 그건 맞긴 맞아. 선생님이 볼 때는 평범한 인물이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그죠? 그런데 평범한 인물 가운데서는 그 중에서 제자가인이 맞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지만 제 생각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기고 재주가 많다는 뜻이고 그렇게 비범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범한이라는 건 도수로 쓴다는 뜻이야. 아니? 차원이 달라. 당연히 레벨이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충돌되는 게 불편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별표 2개고요. 4번 문제 하나. 자, 그 다음에 4-1은 하나, 4-2는 3개. 너무 중요해. 4-3도 3개. 자, 이거 중요한 거 4-3번을 보시면 작가가 사건과 배경 설정을 통해야 다른 거 아니야. 사건과 배경 설정만 가지고 보라는 거야. 알겠죠? 이건 뭐냐면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뭘까? 당연히 전쟁으로 인한 고통, 이산. 이산이 뭔지 알죠? 흩어질 산이야. 헤어진다는 뜻이고 헤어져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산가족. 그죠? 그 아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번 갈게요. 5번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하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 둘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인데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박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박시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박시전이라는 것은 병장을 하는 치욕. 자, 우리나라의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군담 소설이 있는데 역사 군담 소설이라는 건 실질적인 전쟁, 실제 전쟁. 실제 전란인 병장을 하면서 결과가 어땠지? 우리나라 결과가 어땠어? 패했어? 삼천도의 굴욕 알지? 남한산성에서 머리 찡겨 왕이 막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찌르면서 사죄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패전이었어. 패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소설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설 속에서는 대승이야. 그러니까 아주 호되게 아주 정신을 제대로 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통쾌하게 느껴지려면 과장이 돼요, 좀. 그냥 오락성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군담소설, 전쟁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전장 얘기. 그 다음에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형식인데 박시전이라는 이름이 없잖아. 박시잖아, 박시. 그죠? 그래서 박시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에요, 여성 영웅. 이것도 시대에서 굉장히 파괴적이야. 조선 후기에 소설이 발달하면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조선 정기와는 다르게 신문제가 동요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도 팽창되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진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것을 되게 문제 삼고 여성들도 인식이 깨어나고 시작하면서 소설에서만큼 좀 새롭고 소설에서만큼은 진취적이고 소설에서만큼은 적극적이고 능력있고 그런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당시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들을 이런 데다가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적이에요. 전기적인 왜 중요하냐면 이 작품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무엇과 다른 최척전과의 차이점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최척전은 굉장히 사실전이었어. 사실상. 기억나죠?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었어요. 전쟁을 막 시체 더미 사이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게 차이점. 비현실적이고 영웅적이다. 자, 전직작은 똑같고요. 여성 영웅인 박씨의 활약을 통해서 이거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거. 여성 영웅의 활약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도술 비현실적 사건. 알겠죠?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승리라는 호구로 바꾸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교재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는 가슴을 치고 발을 부르더니 북받치는 슬픔에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외병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식의 손살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몰랐어. 몸을 추스러 섬진강으로 가니 강가에 이거 봐봐. 상처투성이 놓이면 우크라이나 자꾸 생각난다고 그러지.
어른이 수십 명이 모여 앉아 울고 있는 모습. 진짜 리얼하죠. 곧 조선시대 소설치고. 우리는 산속에 숨어있다가 이곳으로 끌려왔어. 외적의 배에 이르니 젊은이들만 배에 태우고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이렇게 칼로 찔러내. 와, 그지? 고전 소설인데 굉장히 정말 적나라하죠. 그래서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었고 젊은이였기 때문에 외적에게 끌려갔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나머지들은 거기에 버려졌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할 때는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치? 아내는 여자고 노인과 애들밖에 없었으니까. 최척은 몹시 서럽게 울다가 홀로 세상에 살 뜻을 잊고 자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라 끌려갔고 최숙과 그 장모 신씨 어딘가에 잡혀있다가 경비가 어떻게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망했던 거지. 그죠? 이제 맞춰지죠, 퍼즐이? 최척을 구해서 자살하지 못하겠다. 최척은 홀로 터벅터벅 강가를 걸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고향집에 이르렀다. 또 가로쳐 볼게요. 담장은 무너져 있고 깨진 비화장이 굴러다녔다. 아직도 타다 남은 불이 있었고 곳곳에 쌓인 시체가 언덕을 이루어 발길 틈조차 없었다. 느껴지세요? 굉장히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성하고 있죠? 맞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면에 이제 박씨를 한번 볼게요. 박씨전.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옥념은 뭐냐면 옥으로 장식되어 있는 발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발. 좌수, 왼쪽 손이야. 옥화선, 선은 부채입니다. 부채. 재밌어요. 잘 보세요. 쥐고서 불을 이렇게 막 붙이니 화광이 불과 빛이 호진이라는 거는 호나라라는 거고 호가 뭐야? 호나라란다. 오랑캐 청나라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의 장졸이 항오 군대를 편성한 그 대오를 잃고, 그러니까 그 열을 잃었다는 전열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전열이 막 다 와야 됐다는 얘기야. 나 뭐 했을 뿐인데 부채로 얘들아 부채를 붙였다고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그냥 부채를 붙였더니 알아서 나뒹굴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야. 정기적이죠. 도수를 부리는 거죠. 다 타죽고 밟혀 죽었고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이 없어서, 자 용골대가 적군의 장수겠죠.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화친이 뭐예요? 화해했다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고. 가까이 지내기로 했다고. 넌 이미 대공을 세웠는데 왜 자꾸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은 여기서 뭐겠어요? 박씨 부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겠죠?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자. 분한, 한이 맺혔단 얘기야. 하고 회군 군사를 돌려서 발행할세. 길을 떠날 때. 자 여기 우리 이거 전쟁에서 실제 있었던 거죠. 세자 대군을 다 데려갔어. 그리고 장안에 있는 미색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 예쁜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그지? 포로로 잡혀가고. 서양의 동화들 보면은 그 말에서 제일 예쁜 애가 맨날 괴물한테 이제 제물로 바쳐지잖아. 선생님은 제가 가겠어 해도 무슨 소리요? 괴물이 더 노하지 않겠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쁜 애들은 원하지 않아도 잡혀가네. 다행이다. 자,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켰죠. 자, 개화라는 인물이 나와요. 외치기를. 또 박씨가 또 얼마나 신비주의냐면 있잖아. 자기가 말을 직접 하지도 않아. 개화라는 어떤 대변인을 통해서 말해. 종이거든요. 종? 개화가 대신. 너희 일량 그렇게 하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이래. 너희 일량 계속 그따위로 할 거면 이윽고. 자 이제 보세요.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를 일으킨대. 모진 비가 막 천지를 뒤덮게 오고 음산한 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눈도 와. 얼음이 얼고 혹은중 말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몇 발짝도 안 되는 걸음걸이도 못 옮긴다. 가르쳐 볼게요. 공중으로부터 못하는지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박씨의 비범한 능력, 전기성. 맞죠? 분위기 완전 다르죠? 가나가. 같은 군담소설인데 분담소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최척전은 군단 소설이 아니고요. 왜냐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군단 소설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쟁을 배경으로 한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두 가지 소설이 묘사하는 바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제야 호장들이 황급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함몰할 것 같아. 다들 망할 것 같다는 거야. 질 것 같아. 됐나요? 자, 그래서 최척전과 박시전은 모두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두 소설에서 이러한 배경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그러면 앞부분은 사실적으로 하고 있고 뒷부분은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최척과 박씨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최척은 이게 상대적으로 평범하다는 거야. 박씨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란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그러니까 전란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박씨는 영웅적 인물이기 때문에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란 속에서도 신이한 도수를 부려서 적을 물리친다. 됐죠? 와, 그래도 끝났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끝났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척전이 끝났고, 제가 보기에는 너네는 본범을 나갈지 그냥 순서대로 나가신다고 했니 혹시? 1단원이면 1단원 그것도 아니지. 어디 나가실지 좀 알아볼 수는 없는 거지. 내일 수업 들었으니까 그거 뭐지? 5분간 끝나고 나서 뭐 나갈지 여쭤볼 수 있지. 선생님 카톡 보내줘. 왜냐하면 너네들이 본범도 중요한 작품이고 동승도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동승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아주 오래 중요한 작품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얘가 시험 범위긴 했어. 작년에 이렇게 안 나갔거든 진도를.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너네는 이제 어디 나간대? 니네가 여쭤봐야지 가서. 우리 시험 좀 여쭤봤는데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안 하니까. 아 시험